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4.5% 상승했습니다. 어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매수해야 된다. 왜? 관세니까. 관세를 때려서 미증시가 폭락을 합니다. 그럼 이게 트럼프가 미국 시장을 꺾어버리려는 의도일까요? 그거 아니죠. 그쵸? 관세는 매기겠죠. 앞으로도. 그리고 중국 관련된 이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9시 21분, 2월 4일이에요. 나와 있죠, 여기 위에.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적이 아직 좋지 않다.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는 올라갔다.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선반영해서 가격이 먼저 뜹니다. 그럼 올라가는 부분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앞으로 어떤 것 때문에 어떤 호재가 나올 거야 이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판단을 해서 내가 호재가 나올 것을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안 나온다? 그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근데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어저께처럼 미증시의 악재가 터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미증시의 악재가 미국의 경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악재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경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악재가 터진다? 그러면요. 같이 팔아야 돼요. 근데 어저께는 트럼프가 코멘트를 했잖아요. 분명하게 관세 매길 거야. 관세 높일 거야. 오일, 유가에도 원유에도 관세를 매길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관세를 매긴다? 나스닥이 폭락을 한다? 그럼 나스닥에 경기 침체가 오나요? 그럼 경기 침체를 불러온 원인이 누구죠? 트럼프인가요?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떨어지면 뭐요? 기회다. 하지만 어떤 종목을 하느냐는 완벽하게 다르죠. 어떤 종목을 해야 될까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강세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죠. 실제 나스닥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스닥의 강세를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도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이는 것과 같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1차적인 산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1차적인 산업이냐? 나스닥이 강세를 보인 이유는 뭐예요? AI로 인해서 엔비디아 폭등, 그쵸? 뭐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는 있지만 근 2년 동안 엔비디아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됐습니다. 딱 2년 만에. 물론 원래부터 한 삼성전자급 정도는 됐었는데 여기서 15배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됐습니다. 애플을 제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실적이 좋아서? 맞아요, 맞기는. 근데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구간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갔어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근데 실적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부분이 발생했다? 정기 부족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준 기업들이 어디예요? 두산에너빌리티 전에 현대 일렉트릭. 여기는 뭘 만들어요? 변압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변압기는 미국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쪽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증설된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전기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뭐가 필요할까요? 원전. 그리고 트럼프 방식대로 화석연료를 무제한으로 때워서 싼 전기를 사용을 하면서 에너지 비용을 최대한 낮춰서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기겠다. 이 끝입니다. 그쵸? 이 끝이에요, 끝. 그러면 화석연료보다 더 싼 게 뭐예요? 원전입니다. 트럼프는 기름을 태웁시다. 화석연료를 계속 태웁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싸? 어떤 걸 사용해야 더 싼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임 첫날 뭐라 그랬습니까?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하겠다.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원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MR의 주가가 24년도에 15배 이상 상승을 한 거고 현대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우리기술 그리고 두산 어떻습니까? 상승 구간이 나왔었던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약한 움직임을 보였었다는 건 일단 미국 시장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방향은 24년도에 다 잡혔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거버넌스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해소가 다 됐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해소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두산그룹 자체적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더 이상 거버넌스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부분은 어디서 나왔어요? 두산 스코다 파워의 체코 증시 상장. 자, 요 내용입니다. 자회사 두산 스코다 파워 IPO 추진. 그쵸?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주가 4%대 강세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예요? 미국에서 SMR 즉 원전을 밀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AI 시대에서 에너지 패권을 먼저 잡고 그리고 AI 패권을 잡기 위한 방법은 원전 말고는 답이 없다. 어저께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시간에서라도 매수를 했어야 된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 볼게요. 실적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맞긴 하지만 실적이 지금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실적 좋아 보이죠? 8천억 벌고 1조 천억 벌고 1조 4천억 벌고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실적 좋아 보이죠? 24년도에도 1조 벌었어요. 근데 이건 밥캣의 실적입니다. 자, 별도로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내용 보시면 어때요? 10조가 넘는 기업인데 21년도에 1,300억 벌었어요. 밥캣의 실적을 뗀 겁니다. 이거 에너빌리티의 별도 실적, 밥캣 실적을 제외한 거예요. 850억 이익, 4,500억 이익. 23년도에는 원전에 대한 부분이 살아났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4,500억은 너무 적다. 그쵸?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자,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알테오젠 주가인데 제가 밑에 두 개 지우고 알테오젠을 보여드릴게요. 24년도에 얼마나 올랐나요? 이 가격대가 대략 8만 원대입니다. 쭉 올라가 45만 원까지 올랐어요. 2월 달에 8만 원이었던 게 11월 되니까 45만 원이야. 그리고 지금도 37만 원입니다. 근데 알테오젠의 실적은 어때요? 적자예요. 올해 흑자 전환이 예정되어 있지만 149억입니다. 근데 이게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아요. 왜 이렇게 될까요? 앞으로 흑자 전환을 넘어서 연평균 1조 원 정도의 이익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지금 실적 좋은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되고 앞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 여기서 제가 사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만 보기는 해야 된다.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이제 매수해야 된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만들었고 오늘 다시 돌파하는 구간. 근데 눌림목을 만들면서 악재가 하나 터졌죠. 그게 뭐예요? 관세. 근데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에 문제가 생겨요? 전혀 아니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아니, 어저께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2월 3일이죠. 2월 3일, 2월 3일입니다. 쭉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시간의 매수 못 사면 내일 시가에 따라 붙어라. 그쵸? 그리고 오늘 결과 어때요? 4.5% 상승. 알테오젠 밑에 정확하게 그쵸? 2월 3일 알테오젠 시간의 매수 못 사면 내일 시가에 따라 붙어라. 알테오젠 오늘 어때요? 6.1%. 왜 그럴까요? 시장보다 강하니까. 적게 오른 종목을 찾나요? 아니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알테오젠 24년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매수해라? 근데 폭등. 그쵸? 그리고 쭉 올려서 보더라도 충분히 보세요. 알테오젠 1월 21일부터 정확하게 요 구간입니다. 딱 4거래일 만에 15% 수익 구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요? 신고가에 대한 파악. 주도주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도주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서 할 수 있다? 못 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시장 관련된 내용도 자 내용 보세요. 자 1월 31일이 아니라 쭉 올려서 2월달 어저께 이야기를 보면 보세요. 2월 3일이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폭락이요. 관세 때문이다. 관세는 트럼프의 의도다. 관세 때렸는데 미국만 올라간다? 그럼 한국 시장은 문제가 되지만 미국도 같이 내린다는 건 미증시와 연동하고 있는 거다. 중요한 건 미증시 하락에 미국의 경기에 문제가 생겨서 내리느냐 아니느냐의 문제다. 하락 구간에 주도주만 매수하면 된다. 왜? 시장보다 강하니까. 그리고 미국은 경기 침체로 인한 하락이 아니니까. 그리고 오늘 결과는 두산 에너빌리티 4.5% 상승, 그리고 알테오는 6.1% 상승.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가격입니다. 가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다 이야기를 드리니까 소통방에 왔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자, 최근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6.6%가 올랐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을 공략한 결과,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유입니다. 여기서 산 게 아니에요. 여기가 저가입니다. 이거 틀리면 어떻게 할 건데? 확인하고 매수를 한 결과, 그쵸?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50%가 넘는 수익 구간에 있고요. 이미 매도한 물량도 36%에 한 번, 45%에 한 번, 이렇게 매도 구간을 잡아왔다는 점. 그쵸? 매도. 더 올라가면 보유하고 있는 물량 지금 55% 정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그쵸?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알테오젠 상승하는 구간에 계속해서 매매를 한 결과 쭉 보시면 30%대 수익 구간, 그리고 쭉 보시면 1월과 2월 달 들어서 매매한 결과 딱 4거래일 만에 15% 정도의 수익 구간.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매수 잡았죠? 그리고 여기 24년도에도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이때는 수익이 크진 않아요. 4% 정도. 왜?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나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매도하고 나오고 이 구간, 그쵸? 횡보하는 구간 다 보냈고 상승하는 부분 확인해서 매수한 결과 4.5% 수익.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공략을 해야 돼요. 원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보세요. 우리 기술입니다. 자, 보세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23% 수익 구간. 가격을 먼저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두 가지 내용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는가, 이 부분이고, 수익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을 내 스스로 파악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도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4년도에 그 어려웠었던 시장, 그리고 12월 달부터 두산 에너빌리티를 무조건 봐야 된다, 원전 무조건 봐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상승하는 부분 확인하고 나서 매수한 지 며칠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상승 구간에 들어왔고 1월 달에 분명히 말씀드렸었던 건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쭉 올려서 12월 말의 움직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코멘트를 했는지. 자, 12월 30일 내용 보면 보세요. 24년 시장이 종료됐다. 12월 30일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초대형주는 멈춰있다. 현재가 환율이 해결돼야 된다. 환율은 아직까지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높은 환율에서의 시장 가격은 반영되어 있고 높아지는 게 좋은 건 아닌데, 바이오, 화장품, 조선, 원전은 1월달 종목 장세에서 영향을 줄 것은 아니다. 환율이 높아도 지금 주도주군 내에서는 가격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12월달 안 좋을 때 매수했던 바이오는 방향 잡혀 있고 1월달 추가 매수 예정이다. 알테오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1월 말 그리고 2월달 들어서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오션을 매수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자, 한화오션입니다. 어때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쵸? 45% 수익 구간.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50%대 수익 구간. 그쵸? 이런 내용처럼 2월 달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